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금을 줄일 텐데 박세용 세무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실거주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의 깊게 보셨을 텐데요. 주택에 대한 세금이 줄어드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 한 가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인구 감소 지역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주택을 간단히 지방주택이라고 명명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희망회로를 돌려서 세금이 어떻게 줄어들 수 있는지 열거해 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현재는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8%, 12%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지방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반 세율을 적용해 줄 것입니다. 너무 단정적인 표현이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도 지방주택은 없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지방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되는 시점이 늦춰지겠죠. 다음은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지방주택을 제외해 줄 것입니다. 지방주택 취득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주택수를 합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지방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주택을 팔 경우에도 다주택자일지라도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 줄 것입니다.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내용인 것이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만큼 오늘은 특별히 블루구구님을 모시고 지방주택에 세제 혜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인플루언서라 모실 수는 없었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네, 이제 올려주신 내용을 보고 또 연락을 드리게 됐고요. 저희는 어쨌든 세무사이다 보니까 그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네, 먼저 그 첫 번째로 지방 미분양 주택 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요거를 묶어보면 해당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관계 법령이 통과돼야 되는데, 현재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네. 우리 국토위 위원님들께서 협의조차 제대로 진행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위원님들 지금 이제 여의도 가셔서 이제 공천 확약부터 받으셔야죠. 그 확약 받았으면 이제 본인 지역구 내려가서 가져야지. 지금 그런 시간이 100일도 안 남았잖아요. 아, 그래서 아마 4월 이후에 이제 새로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때 어제 밝힌 그, 그, 그 별첨 자료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참고 과제별 추진 계획 보시면요. 그 일정이 이제 그 4월 이후로 이제 정해진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4월 이후로 대부분 예, 적혀 예. 있군요. 1월도 있고 2월도 있고 하지만 이제 4월 이후로도 많은데,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새로운 국회에서 좀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일단 미분양. 예. 네. 준공 전이 아니라 준공 후 미분양이잖아요. 예, 사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다 준공 전 미분양이길 원하셨고, 아, 딱 준공 전 미분양으로 발표가 나면은 뭐 대구로, 천안으로, 아니면 어디 청주로, 부산으로 이렇게 가시겠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왜냐면 준공 전 비분양에는 좀 할 만한 게 있었으니까 그런 건데, 네네. 반대로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은 악성에 가깝습니다. 아, 악성이라면 이제 입지가 오지거나 아니면 이제 입지에 비해서 고분양 거거나, 네, 이런 셈인데요. 네. 이런 건들은 속칭 이제 못난이라 불러서, 네. 이런 못난이는 이제 몇몇 세제 혜택에도 뭐 일부 소진이 되긴 하겠지만, 네. 그간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시장이 불타올라야 잘 팔리는, 네. 그렇다 보니 이거 지금 분위기에 덥석 잡았다가 나중에 나올 때 참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어제 몇몇 투자자분들은 벌써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고, 손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네, 들어가긴 쉬워도 나오긴 어렵다. 네, 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기 때문에 네. 준공 전 미분양 주택과는 달리 예.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네. 정말 대단히 신중해야 되네요. 우리 분양권을 하는 이유가 네. 사실 소액이잖아요.
예, 1억 이하, 한 5천 이하 이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권을 택하시고 네, 또한 입주까지 이제 입주가 네, 한 3년 정도 남아있다 보니 네, 그 기간 중에는 한번 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해서 네, 네, 일단 베팅 겸 하여튼 투자를 하시는데 네. 중공업 미분양은 바로 등기를 치고 전세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오지에서 전세가도 지금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렇게 썩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네,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아직 그 대상은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통상 지금 이제 시중에 돌고 있는 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네,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인데요. 네, 그게 전부 다 적용이 될지 네. 혹은 국토부에서 몇몇 이제 선별할지. 예, 선별할지는 아직 그 발표가 되지 않았으니까 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현재 국토부 입장이 성향이 이제 이 집값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조심하는 입장이다 보니 네. 혹여나 이제 투자자들이 몰려서 상승할 여지가 있는 지역들은 제외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아, 실제 그럼 그런 데를 제외한다면은 네. 딱히 예, 네.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차라리 준공점 미분양을 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역발상이네요.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그렇죠. 우리 투자자들이야 뭐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함께 보면서 종합적으로 보니까. 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안을 선택을 하니까 그런 건데 네. 인구 감소 지역은 아직 중공업 미분양, 인구 감소 지역 둘 다 그렇게 아직은 썩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이런 게 일단 알아두고 네. 차후에 네. 시장이 좀 더 회복이 되면은 네. 네, 이제는 가도 되겠구나라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때 네. 가셔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생각하고 계셨던 것과 비슷했는지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시간에도 1월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나머지 두 가지 세제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모든 세금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저희 세무회계 선으로 연락주세요. 안녕.